안녕하세요. 이주의 서재입니다. 혁명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동물들은 더 이상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일하고 의심이 들어도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돼지들은 인간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은 여전히 반복되지만 그 말이 진실인지 묻는 동물은 없습니다. 8장은 보여줍니다. 권력이 안정되었을 때 그 권력이 어디로 향하는지요. 이제 동물농장은 스스로를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유지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동물농장 8장을 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처형이 몰고 왔던 공포가 다소 누그러질 무렵 몇몇 동물들은 6번째 계명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를 기억하거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돼지들과 개들이 듣는 자리에서는 누구도 감히 이런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동물들은 얼마 전 일어난 처형이 아무래도 그 6번째 계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클로버는 벤저민에게 6번째 계명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벤저민은 자기는 그런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대신에 클로버는 뮤리엘을 데려왔고 뮤리엘은 6번째 계명을 읽어주었다. 계명은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이유 없이 라는 두 단어를 동물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스노우볼과 공모했던 배신자들을 죽이는 것은 분명 이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해 내내 동물들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다. 이전에 세웠던 풍차보다 벽 두께를 2배나 더 늘리고 일상적인 농장 일도 해가면서 정해진 날짜를 맞춰 풍차를 재건한다는 건 엄청난 노동을 필요로 했다. 동물들은 존스 시절보다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먹는 것은 오히려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다. 일요일 아침이면 스킬러는 기다란 두루마기를 펴놓고 그간 각종 식량 생산량이 200%, 300% 혹은 500%씩 증가했다고 통계 숫자를 발표했다. 동물들로서는 반란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지금은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킬러의 발표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통계 숫자가 어떻든 좋으니 먹을 것이나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자주 느끼곤 했다. 이제 모든 명령은 스킬러나 다른 돼지를 통해서 동물들에게 전달되었다. 나폴레온은 2주에 한 번 정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다. 모처럼 나폴레온이 한 번씩 나타날 때에는 개들과 검은 수탉 한 마리가 그를 수행했고 그 젊은 수탉은 나폴레온이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꼬끼우 꼬꼬꼬 하고 크게 외치며 나팔수 노릇을 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폴레온은 농가 안에서도 다른 돼지들과 따로 방을 쓴다고 한다. 나폴레온은 개 2마리가 옆을 지키는 가운데 혼자 식사를 하고 응접실의 유리 찬장에 있는 크라운 더비 식기를 사용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는 두 기념일과 마찬가지로 매년 나폴레온의 생일에도 깃발 개양대의 앞에 놓인 총으로 축포를 쏜다고 발표했다. 나폴레온은 이제 그냥 단순히 나폴레온으로만 불리지 않았다. 그를 부르는 공식 호칭은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온 동무였고 돼지들은 이 밖에도 모든 동물의 아버지,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양떼의 보호자, 새끼 오리들의 친구와 같은 호칭을 만들어 붙이기를 즐겨했다. 스킬러는 연설할 때마다 나폴레온의 지혜며 선량한 마음씨며 또 만방의 동물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특히 아직도 무지하여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다른 농장의 불행한 동물들에게 나폴레온이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했다. 언젠가부터 무슨 일이건 성공적으로 완수하거나 운이 좋게 잘 풀리면 그 공로를 어김없이 나폴레온에게 돌리는 것이 통례가 되어버렸다. 이를테면 암탉이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온 동무의 지도 아래 난 엿새 동안 알을 5개나 낳았지요 라고 말하거나
암소 2마리가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면서 나폴레옹 동무의 뛰어난 지도력 덕분에 물맛이 이처럼 좋아졌군 하고 감탄하며 말하기도 했다. 미니무스가 지은 나폴레옹 동무라는 시에는 이 같은 농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시의 내용은 이러했다. 압이 없는 자들의 친구여, 행복의 샘이여, 마실 것을 관장하시는 이여, 오, 내 영혼이 그대의 고요하고 위험에 찬 눈을 볼 때마다 불붙는도다. 하늘의 저 태양 같으신 나폴레옹 동무여, 그대는 모든 동물이 바라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하루 2번 모두를 배부르게 하고 깨끗한 집에서 뒹굴게 하시네. 크고 작은 모든 짐승들이 우리 안에 편히 잠드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나폴레옹 동무여, 내게 젖먹이 돼지가 있다면 맥주병이나 밀방망이만큼 자라기 전에 당신을 향한 충심과 진실을 배워야 하네. 그래, 그의 첫 번째 울음은 나폴레옹 동무여 이리라. 나폴레옹은 이 시를 승인한 뒤 7계명이 적힌 반대쪽 벽에 써놓도록 했다. 그 시 위에는 스킬러가 흰 페인트로 나폴레옹의 옆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있었다. 그 사이 나폴레옹은 휘퍼의 중계를 통해 프레더릭과 필킹턴을 상대로 꽤 복잡한 교섭을 벌이고 있었다. 마당의 목재는 아직 팔리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었다. 2사람 중에 프레더릭이 그 목재를 사고 싶어 더 열을 올렸지만 합당한 값을 부르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풍차 건설을 몹시 시기한 프레더릭이 자기 일꾼들을 몰고 와 동물농장을 공격해서 풍차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스노우볼은 여전히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에 접어들었을 즈음 암탉 3마리가 스노우볼의 사주를 받아 나폴레온을 살해할 음모에 가담했다고 자백하여 동물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암탉들은 즉각 처형되었고 나폴레온의 신변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비책이 마련되었다. 밤이 되면 개 4마리가 나폴레온의 침대 내 모서리에 앉아 그를 지켰고 식사 때는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핑크아이라는 젊은 돼지가 나폴레온이 먹을 음식을 먼저 시식했다. 바로 그 무렵에 나폴레온은 목재를 필킹턴 씨에게 팔기로 했고 동물농장과 폭스우드 농장이 특정 생산품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정식으로 맺으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비록 휘퍼를 통해서이지만 이 즈음 나폴레온과 필킹턴의 관계는 꽤나 우호적이었다. 동물들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필킹턴을 싫어했으나 그나마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프레더릭보다는 필킹턴을 훨씬 더 선호했다. 여름이 지나면서 풍차가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을 무렵 인간들이 농장에 침략해올 때가 임박했다는 소문도 점점 무성해졌다. 듣자 하니 프레더릭이 총으로 무장한 장정 20명을 동원하여 동물농장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신이 동물농장의 소유권을 손에 넣었을 때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미리 치안판사와 경찰에 뇌물을 먹여놓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프레더릭이 자신의 동물들에게 저지른다는 잔혹한 행각에 대한 흉흉한 소문도 핀치필드 농장에서 새어나왔다. 프레더릭이 늙은 말을 때려 죽이고 암소는 굶겨 죽이고 개는 아궁이에 집어 던져 죽이고 또 저녁이면 수탉 발톱에 면도칼 조각을 끼워 싸움을 붙여놓고 즐긴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그런 잔혹한 짓들이 동무들에게 행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온몸의 피가 분노로 들끓었다. 그래서 그들은 핀치필드 농장을 습격하여 인간들을 몰아내고 동물들을 해방시키자고 아우성쳤다. 그러면 스킬러가 나서서 모두 성급한 행동을 피하고 나폴레옹 동무의 전략을 믿고 있으라고 타일을 넣었다. 그럼에도 프레더릭에 대한 동물들의 반감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폴레온이 헛간에 나타나 자기는 프레더릭에게 목재를 팔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으며 그런 악당과의 거래는 자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말했다. 반란 소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밖으로 파견되는 비둘기들도 이제부터는 폭스우드 농장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비둘기들은 또한 인간에게 죽음을 이라는 이전의 구호 대신 프레더릭에게 죽음을 이라는 새 구호를 외치라는 명령도 받았다. 늦은 여름 스노우볼의 또 다른 음모가 드러났다. 농장 밀밭이 온통 잡초투성이었는데 알고 보니 스노우볼이 어느 날 밤에 농장으로 숨어들어와 밀 종자에 잡초 씨앗을 섞어 놓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음모에 가담했던 수거위 1마리가
스킬러에게 죄를 자백한 뒤 그 자리에서 독초 열매를 먹고 자살했다. 동물들은 또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던 것과는 달리 스노우볼이 제1급 동물 영웅 훈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건 외양간 전투가 끝난 직후에 스노우볼 자신이 퍼뜨린 헛소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노우볼은 훈장을 받기는 고사하고 전투 중에 비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견책을 당했다고 했다. 일부 동물들은 이 얘기를 듣고 다시금 미심쩍어했지만 스킬러는 그들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방 납득시켰다. 그해 가을, 거의 같은 시기에 가을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은 더욱더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여서 풍차를 완공했다. 아직 기계가 설치되지 않아 휰퍼가 중간에서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었지만 구조물 자체는 완공되었다. 온갖 어려움을 겪은 데다 경험도 없었으며 원시적인 연장에다 스노우볼의 반역행위가 가져온 불운도 겹쳤지만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목표일에 정확히 맞춰 끝났다. 동물들은 피로에 지쳤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만든 그 걸작품 주위를 빙빙 맴돌았다. 그들 눈에는 처음에 지었던 것보다 이전에 지은 풍차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게다가 벽의 두께도 2배나 두꺼워 폭약을 쓰지 않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세우느라 얼마나 애썼으며 얼마나 많은 좌절을 딛고 일어섰던가. 이제 풍차 날개가 돌아 발전기가 가동되면 자기네 삶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며 동물들은 그동안 쌓인 피로를 말끔히 잊고 승리의 한우성을 내지르며 풍차 주위를 몇 번이고 빙빙 돌며 뛰어다녔다. 나폴레온도 개들과 수탉을 거느리고 나타나 몸소 완성된 구조물을 시찰했다. 나폴레온은 친히 동물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풍차는 나폴레온 풍차라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이틀 후 동물들은 헛간에서 열린 특별회의에 소집되었다. 그들은 나폴레온이 목재를 프레더릭에게 팔기로 했다는 발표를 듣자 또 한 번 경악했다. 다음날 프레더릭의 마차가 와서 목재들을 실어 간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폴레온은 필킹턴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사실은 프레더릭과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폭스우드 농장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나폴레온은 필킹턴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비둘기들은 이번에는 핀치필드 농장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프레더릭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도 필킹턴에게 죽음을로 바꾸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덧붙여 나폴레온은 동물 농장에 프레더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 프레더릭이 자기 농장 동물들에게 잔혹한 짓을 한다는 소문 역시 크게 과장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모든 소문들은 스노우볼과 그의 첩자들이 모두 지어내어 퍼뜨렸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야기는 다시금 스노우볼은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단 한 번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으며 실은 폭스우드 농장에서 매우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필킹턴으로부터 연금을 받기도 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돼지들은 나폴레온의 교묘한 지략을 알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 필킹턴과 친한 척해 보임으로써 프레더릭에게 목재 가격을 12파운드나 더 올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나폴레온의 정신은 바로 아무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프레더릭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고 스킬러는 말했다. 프레더릭은 목재값을 수표로 지불하기 원했는데 그 수표란 것은 적힌 금액을 지불한다는 약속을 적은 종이 쪽지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폴레온은 프레더릭의 그런 얕은 속임수에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나폴레온은 목재값을 5파운드짜리 지폐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그래야지만 목재를 넘겨주겠다고 못 박았다고 했다. 프레더릭은 벌써 그 돈을 지불했고 그 돈이면 풍차에 설치할 기계를 사고도 남을 것이었다. 한편 목재는 재빨리 실려나갔다. 목재가 실려간 뒤 프레더릭이 지불한 지폐를 검사하기 위해 헛간에서 또 한 차례 특별회의가 열렸다. 나폴레온은 가슴에 훈장 2개를 달고 흐뭇한 미소를 띤 채 연단 위에 집단을 쌓아 만든 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 옆에는 농가 부엌에서 가져온 도자기 접시 위에 돈이 보기 좋게 쌓여 있었다. 동물들은 줄을 서서 그 앞을 지나며 돈을 실컷 구경했다. 복서는 코를 돈에 들이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았다. 복서의 콧김에 얇고 흰 지폐들이 펄럭이며 바스락거렸다. 그로부터 사흘 후 굉장한 소란이 벌어졌다.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휜퍼가 자전거를 몰고 허둥대며 올라오더니 마당에 자전거를 내동댕이 치고는 곧장 농갈로 달려 들어갔다. 곧이어 나폴레온의 방에서 숨이 넘어갈 듯한 고함이 새어나왔다. 소식은 농장 주위로 삽시간에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프레더릭에게서 받은 그 지폐가 가짜였다. 프레더릭은 공짜로 목줄을 가져간 것이다. 나폴레온은 동물들을 즉시 소집하고 엄한 목소리로 프레더릭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프레더릭을 잡으면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나폴레온은 이 사기 행위에 이어서 올지도 모르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동물들에게 경고했다. 프레더릭과 그의 일꾼들이 언제고 농장으로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폴레온은 농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 보초를 세웠다. 또한 비둘기 4마리를 폭스우드 농장으로 파견해 필킹턴과 다시금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회유하는 전가를 보냈다.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뛰어들어와 프레더릭과 그의 일꾼들이 벌써 빗장 5개가 달린 정문을 뚫고 들어왔다고 전했다. 동물들은 용감히 일어나 적을 맞으러 나갔지만 이번에는 외양간 전투에서처럼 쉽사리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프레더릭의 무리는 모두 15명이었고 그 중에 총을 가진 자만 6명이나 되었는데 동물들이 50m 내로 들어오자 일제히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끔찍한 총성과 날카로운 총알에 대적할 수 없었고 나폴레온과 복서가 동물들이 흩어지지 않게 규합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흩어졌다. 이미 상당수가 부상당했다. 동물들은 농장 건물 안으로 피신하여 벽 틈이나 옹이 구멍으로 조심스레 밭밭을 내다보았다. 목초지와 풍차까지 모두 적들의 손에 넘어갔다. 그 순간만큼 나폴레온조차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다. 나폴레온은 말없이 빳빳하게 세운 꼬리를 휘저으며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듯한 눈으로 폭스우드 농장 쪽을 바라보았다. 필킹턴과 그의 일꾼들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아직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 바로 그 순간 전날 밖으로 파견했던 비둘기 4마리가 돌아왔는데 그중 한 마리가 필킹턴이 보낸 쪽지를 물고 있었다. 거기에는 연필로 꼴 좋군 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사이 프레더릭과 그의 일꾼들은 풍차 앞에서 멈춰섰다. 이를 지켜보던 동물들 사이에서 나지막이 경악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꾼 2사람이 까마귀 발처럼 생긴 쇠 지뢰와 큰 쇠망치를 꺼내든 것이었다. 풍차를 박살내려는 것이었다. 어림도 없지, 나폴레온이 외쳤다. 그럴 줄 알고 벽을 두껍게 만들었지. 일주일 걸려도 못 부술걸? 용기를 내시오 동물들. 하지만 벤저민은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주시했다. 쇠망치와 쇠지뢰를 든 사내들이 풍차 밑동 근처에 구멍을 내고 있었다. 벤저민은 마치 재밌다는 듯 천천히 긴 주둥이를 끄덕였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벤저민이 입을 열었다.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이제 곧 저 구멍에 폭약을 집어넣을 거요. 동물들은 겁에 질린 채 숨죽여 지켜보았다. 지금은 건물 밖으로 도망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잠시 후 인간들이 사방으로 뛰어 흩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곧이어 고막이 찢어질 듯한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비둘기들은 하늘로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나폴레온을 뺀 모든 동물들은 바닥에 배를 깔고 납작하게 엎드려 얼굴을 파묻었다. 바람의 연기가 서서히 거치고 나니 풍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 광경을 보자 동물들은 분한 마음에 용기가 되살아났다. 조금 전까지 느끼던 두려움과 절망감은 용납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에 대한 분노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제 머리 위로 우박처럼 쏟아지는 총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잔혹하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암소 1마리, 양 3마리, 거위 2마리가 죽어 나자빠지고 동물들 거의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뒤에서 싸움을 지휘하던 나폴레온도 총알에 맞아 꼬리 끝이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인간들도 무사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프레더릭의 일꾼 3명이 복서의 발길질에 차여 머리통이 깨졌고 다른 하나는 암소뿔에 배를 받쳐 상처를 입었으며 또 하나는 제시와 블루벨한테 물려 바지가 너덜너덜 찢겨나갔다. 갑자기 개들이 사납게 짖으며 달려들자 인간들은 겁을 먹었다.
자칫하면 동물들에게 포위될 위험이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출입구 쪽으로 빠져나가며 소리 질렀고 겁에 질린 인간들은 일제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끝까지 추격하여 인간들이 산 울타리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발로 걷어찼다. 동물들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고 대부분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천천히 농장으로 되돌아왔다. 잔디 위에 쓰러져 죽어있는 동료들을 보고 몇몇 동물들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떨구었다. 하지만 풍차는 사라져버렸다.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세웠던 풍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심지어 바닥도 갈라지고 패였다. 풍차를 다시 세우려고 해도 이제는 지난번처럼 무너진 돌들을 다시 사용할 수도 없었다. 폭약이 터지면서 돌덩어리들이 수백 미터나 멀리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풍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동물들이 농장에 되돌아오니 전투 중에는 좀채 보이지 않았던 스킬러가 꼬리를 흔들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며 뛰어왔다. 그때 농장 건물이 있는 쪽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저 총은 왜 쏘는 거죠? 복서가 물었다.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거예요. 스킬러가 대답했다. 무슨 승리요? 복서가 되물었다. 복서의 무릎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게다가 한쪽 편자를 잃은 탓에 발굽이 쪼개졌고 뒷다리에는 산탄 총알이 10여 개 박혀 있었다. 무슨 승리라니요, 동무? 우리 적들을 우리 땅인 이 신성한 동물 농장에서 몰아내지 않았소. 하지만 인간들이 우리 풍차를 부숴버렸잖아요. 우리가 2해 동안 피땀 흘려 세운 풍차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요. 우린 또다시 풍차를 세울 것이요. 우리가 원하면 풍차는 6개라도 세울 수 있어. 동무는 우리가 방금 이루어낸 이 위대한 과업이 달갑지 않은가 보군. 적들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점령했었소. 그런데 우리는 나폴레옹 동무의 지도 아래 그 빼앗겼던 땅을 한 치도 남김없이 모두 되찾았단 말이요. 그건 우리 것을 그저 다시 되찾은 것뿐이죠. 복서가 말했다. 그게 바로 우리 승리라는 거예요. 스킬러가 대꾸했다. 동물들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복서는 다리에 박힌 총알들 때문에 쓰라리고 몹시 아팠다. 복서는 풍차를 기초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 막중한 노동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벌써 11살이나 되었고 단단했던 근육도 이젠 옛날 같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동물들은 휘날리는 녹색 깃발을 보고 전부 7발이 연이어 발사된 총소리를 다시 들으며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치하하는 나폴레온의 연설을 듣고는 결국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동물들에게는 엄숙한 장례가 치러졌다. 복서와 클로버가 연구차로 꾸민 진마차를 끌었고 나폴레온이 몸소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서서 걸어갔다. 꼬박 이틀 동안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가 계속되었다. 노래와 연설을 하고 축포를 더 쏘았으며 동물에게 사과 하나씩이, 새에게는 60g의 곡물과 개에게는 비스킷 3개가 특별 선물로 주어졌다. 이번 전투는 풍차 전투라고 부른다는 발표가 있었고 나폴레온은 새로운 훈장인 녹색 깃발의 훈장을 만들어 자기 자신에게 수여했다. 모두가 축하하는 가운데 유감스러운 집회 사건은 잊혀갔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돼지들이 위스키 한 상자를 농가 지하실에서 발견했다. 처음 농가를 점거했을 때에는 미처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그날 밤 농가에서는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동물들은 깜짝 놀랐다. 영국의 짐승들의 가락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밤 9시 반경 존스 씨가 쓰던 낡은 중절모를 쓴 나폴레온이 농가 뒷문으로 나와 마당을 미친 듯 뛰어다니다가 다시 농가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똑똑히 목격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농가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다. 돼지 한 마리 움직이는 기척이 없었다. 거의 9시가 되어서야 스킬러가 느릿느릿 맥빠진 걸음으로 농가에서 나왔다. 스킬러의 눈은 몽롱하고 꼬리는 힘없이 축 늘어뜨린 것이 마치 단단히 병든 동물 같았다. 스킬러는 동물들을 소집하고는 전해줄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나폴레온 동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탄에 젖은 울음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동물들은 농장 문 앞에 집단을 깔고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며 소식을 기다렸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지도자 동무가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서로에게 물으며 걱정했다. 나폴레온의 음식에 독약을 넣으려는 스노우볼의 계략이 성공했다는 소문도 퍼졌다. 11시가 되자 스킬러가 다시 나타나 발표문을 전했다. 나폴레온 동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는 동물은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법률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나폴레온은 약간 기운을 차린 것 같았고 이튿날 아침 스킬러는 나폴레온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날 저녁 때쯤 나폴레온은 다시 직무를 시작했다. 다음날 나폴레온이 휘퍼에게 술 담그는 양조법과 알코올 증류법에 관한 책들을 윌링던에서 구입해 오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폴레온은 예전에 은퇴한 동물들을 위해 목초지로 확보해 두었던 과수원 너머의 작은 방목장을 쟁기로 갈아 놓으라고 지시했다. 목초지가 메말라버려 다시 씨를 뿌려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나폴레온이 보리를 심으려 한다고 금세 알려졌다. 이 즈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자정께 마당 쪽에서 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고 무슨 일인가 싶어 동물들이 우리 밖으로 뛰쳐나와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달 밝은 밤이었다. 7계명이 쓰여있는 큰 헛간 벽 아래에 사다리 하나가 두 동강이나 부러져 있었다. 그 옆에는 스킬러가 기절한 듯 쓰여져 있었으며 곁에는 등불, 페인트 붓, 넘어진 흰색 페인트 통이 나뒹굴었다. 개들이 즉시 달려와 스킬러를 동그랗게 에워싸더니 스킬러가 정신이 들어 걸을 수 있게 되자 얼른 그를 호위해서 농가로 돌아갔다. 동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늙은 당나귀 벤저민만이 무언가 알겠다는 듯 콧등을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려 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뮤리엘이 혼자 7계명을 읽어보다가 동물들이 계명 중 하나를 또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물들은 지금껏 5번째 계명이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잊고 있었던 두 단어가 더 있었다. 실제로 벽에 쓰인 계명은 어떤 동물도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었다. 8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뀌는 규칙들을 보니 솔직히 대환장 파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동물에게 계속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벤저민입니다. 벤저민 기억나십니까?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당나귀입니다. 이 늙은 당나귀 벤저민은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제가 이 벤저민이 자꾸 신경 쓰인다는 건 제 안에 벤저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비극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미주의 서재였습니다.